성수동. 조선시대 임금이 직접 말을 키우고 군대의 연무를 사열하던 정자의 성덕정과 뚝섬 수원지에서 한 글자씩 따서 성수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곳. 최근 이 조그만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19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수도관이 건설되면서 한강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더해져 서울 최대의 공업지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제주역 옛날에 굉장히 포항에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공장지대다 보니까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주택가가 아니니까 사람들 여기 쳐다보고 오줌도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매연 같은 게 공해가 심해가지고 바뀐 지로는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아파트 공장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들어선 게 아니라 다 이런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공장이 발달했던 성수동에서 공장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한 이유는 1980년대부터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성수동 공장들이 소규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소규모화에 성공한 공장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하였고 실패한 공장들은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장들의 빈자리를 메꾼 것은 예상치 못하게도 수제와 패션 사업이었습니다. 1900년대만 하더라도 따로 공장용 신발이 제작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일반 신발보다 단단한 구두를 선호하였고 공장 인근에는 이런 구두를 수선하는 공방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방보다는 성수동에 모든 자재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가죽 같은 것도 수입도 제일 많이 돼 있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편 가죽 수제화 메이커들도 국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메이커 대기업들이 주로 중국에서 저가를 물건을 만들어다가 단지 이름만 뭐뭐뭐뭐 메이커에서 물건을 팔다 보니까 국내 지금 현재 웬만한 공장에는 큰 오다 같은 거라든지 물량이 많은 오다 주문은 없고 소규모 작은 것들만 지금 현재 있어서 공장들이 지금 다들 많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 수제화 거리 사업이 좀 이득이 되는 것 같으세요? 아, 이득이요? 이득 없어요. 월세가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요. 성수동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 같은 소규모 업자들은 수입이 들어온 거는 한계가 있는데 수제화 사업이 성수동의 산업 생태계에 시들해지자 그 자리를 새롭게 차지한 것은 문화예술 사업이었습니다. 준공업 지역인 성수동에 있는 공장, 창고 등 공업 건축물이 넓은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인지되면서 카페, 레스토랑 등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여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뭔가 성수동 카페라고 하면은 약간 옛날에 뭔가 빈티지한 이런 공장이나 중간중간 인쇄소가 많거든요. 옛날 애국장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 속에서 어우러지는 카페 같은 걸 기대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런 공간이 이런 걸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걸 찾아냈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걸 느끼고 오시는 거예요. 공업지역에서 문화지역으로의 변화. 재미있는 것은 성수동의 이러한 변화는 10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수 근처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아저씨들만 있고 공장들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의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큰 카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형 카페 말고도 작은 카페들도 들어오고 점점 이제 저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주말 되면 거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아날로그 감성의 지역특유의 문화가 만나 더욱 핫해진 성수동에 대한 시민영상으로 시작했는데요. 마을 구석구석 폐공장을 재활용한 카페와 갤러리들이 가득해서 한국의 브루클린으로도 불리는 성수동의 변화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수동 하면 예전에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수제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서울의 핫플레이스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이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바뀌기까지 두 분 모두 힘드셨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처음에 주민들은 도시재생이라면 아파트같이 전부 다 허물고 새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여기에 반응이 냉랭했죠. 재개발 생각이었구나. 예, 재개발을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이제 참석을 했을 때 도시재생이 선정이 되었으니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에 의해서 참여를 하십시오 했을 때 3명이 참석했어요. 아, 3명. 처음에. 네, 처음에요. 그래서 참석했는데 그분들은 또 다 이제 여기에 매력이 없이 떠나시고 저만 지금 남아서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도시재생은 허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재생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위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 저요? 네. 역할은 그 지역을 지키면서 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러한 어떤 것이 도시재생의 위원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윤현주 이사장님은 말씀하실 때 이거 표정이라는 그 분위기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님이랑 같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너무 품격이 있으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고품격 방송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코디님도 많이 힘드셨죠? 도시재생 사업이란 단어 자체가 당시에는 좀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960년대 성수동은 경공업 기반의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업으로서 또한 어떻게 본다면 주거지로서의 매력도 좀 많이 상실해 갔었는데 그러다가 서울숲이 개장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성수동 지역은 오래되고 낡은 공장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그 자리에 들어서고 빈 공간을 공시를 갖다가 청년 작가와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2005년에 개장된 서울숲이 조성되면서 가족 문화 단위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네. 회장님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사신 거예요? 저는 한 45년 살았습니다. 토박 45년이요? 네. 그럼 뭐 성수동의 역사를 네, 다 알죠. 잘 아시겠네요. 네. 예,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좀 성수동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 약 한 60년 네. 정도까지 성수동에는 이런 분위기가 없었어요. 이제 도시 재생이 접하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공장들이 외부로 빠져나간 그 공간을 갤러리가 채워지고 카페가 채워져서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좋은 동네로 이제 인식이 되어서 핫한 동네가 되지 않았나.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자연히 성수동에 있는 공장들도 외곽으로 빠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공간들 창고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빈 창고들이 그런데 이번에 성수동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한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카페 골목이라든지 또 공방이 또 체험 학습 청소년들 내지는 청년들이 모이기 좋은 곳으로 변천사가 되어 왔죠. 브로커로 지었던 그 공장들 열악한 그것을 트렌드화 시켜가지고 젊은이들이 즐기는 거 볼 때 너무 행복하죠. 이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라 공간을 살리면서 청년들의 문화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식으로의 어떤 재생을 그 창고들을 이용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또 아까 브루클린 이야기했는데 사실 브루클린만 떠오르는 게 바로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고 하는 예,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동세대. 브루클린을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어떤 그 정육점이라든가 창고 이런 것들을 예전 것을 부시지 않고 새롭게 IT 기업들, 벤처들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을에 어떤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들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변화가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이런 변화 싫은데 이런 어떤 갈등은 없었나요? 토백이로 살던 주민들은 문화라든지 이제 공방이라든지 이러한 생소한 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소상공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내지는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으로서 오래 사는 주민으로서는 마음이 조금 아픈 구석도 있어요. 네. 그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 이렇게 들여다 보면 네. 그 사업들 진행할 때 사회적 경제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접목하는 노력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도시재생에 그 주민협의체가 저기 구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목적을 세웠어요. 삶의 재생, 일터의 재생, 쉼터의 재생, 네. 공동체의 재생. 이 속에서는 산업화 중공업 지역인 성수동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이 네 가지의 그 우리 구상이 그대로 다 네.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진행을 하여 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끈질기게 달려들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여러분들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 힘든 거잖아요. 힘든 거죠. 네. 저도 이제 도시재생 처음에 접했을 때는 도시재생이란 용어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죠. 예. 이제 이게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마을의 그 낡은 풍경. 하지만 성수동에선 이 모든 게 특색이 됩니다. 성수동이라는 특색에 맞춰 변화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만나보시죠. 이곳은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같이 작업하는 공방이에요.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가 먼저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신발 고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신발 하면은 저는 딱 성수동이라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고 신발도 저는 제가 하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때가 안 묻은 것보다는 약간 세월의 흔적도 있고 때가 묻어 있고 그 대신에 편하게 같이 신는 게 저는 훨씬 더 멋있거든요. 재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새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정이 가고 괜히 잊어먹었을 때 굉장히 속상한 오래된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거를 잘 어떻게 잘 꾸미면은 그것 또한 그 지역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재생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새 거를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그걸 고쳐가지고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건물도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사실 리뉴얼 해서 쓰는 게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새 거는 그냥 내가 잊어먹었을 때 좀 속상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우리 젊은 사장님 목소리가 타이거 JK.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예. 그리고 코멘트 너무 멋있어. 새 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이거는 돈 주고 못 사잖아요. 성수동에만 오셔야 된다 뭐 예. 자부심. 예. 가장 그 성스러운 어떤 그 사장님의 코멘트를 봤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그 청취하고 또 반영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주부들에게는 낮에 저희가 주민 네. 재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맞벌이 주부에게는 저녁에 또 찾아가는 설명 같은 거. 네, 찾아가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갖다가 회복하는 게 도시재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화두로다가 설명을 갖다가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 어떤 방향을 설정했을 텐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구체적인 목표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성수동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또 사람이 살기에는 무언가는 삶의 지향적인 목적인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 생각을 해서 삶과 일과
쉼터와 공동체의 네 가지 구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1터는 열악하고 영세업자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무엇이 부족하냐, 뭐가 어렵냐, 네.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임대라든지 이러한 모든 구성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지원하는 차원으로 방법들을, 저희들이 접근을 했죠. 네. 그 성수동에 산업혁신 공간이 조성되면서 성수역에서 뚝섬역 그 교각 하부에 그 여러 가지가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변화들을 이끄는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공간으로서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혁신 공간이라는 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창업이나 소셜벤처,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역량 있는 준비된 창업자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한 그 공간은 민간 기업을 갖다가 같이 협력해서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통이나 마케팅을 갖다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년혁신공간이라는 산업혁신공간을 갖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유휴 공간을 그렇게 잘 활용한 사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어떤 일터로서의 공간의 어떤 변화, 재생도 있었는데요. 그 삶의 공간으로서의 변화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수동에는 골목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길 조성에 이거를 한강과 연계를 지어서 다시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성수동에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유입할 수 있는 이러한 안심거리가 되었으며, 연무장길 같은 이러한 구도로에는 엄청나게 도로가 다 어두웠어요. 이 길을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LED. 네, 다 쓰셨네, 돈 좀. 막 밝아졌겠네요, 네, 마을이. 많이 밝아지고 또 그 성수역에 그 교각이 너무 침침하고 어둡고 지상 전철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기둥에다가 서치라이트를 설치하고, 또 성수동의 수제화에 그림도 거기다가 삽입을 시키고, 그래서 전철역 밑이 조금 이쁘게 만들었죠. 좀 이쁘게? 예, 위원장님처럼 이쁘게? 예,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도시재생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네. 매력을 말씀해 주시는데 활짝 웃으시는데 위원장님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마을이 바뀌는데 그러려면은 주민들끼리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확충 이런 것도 이루어졌나요? 공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성동 상생 도시재생센터라는 앵커 시설을 갖다 조성을 했고요. 그 공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조직들이 들어와서 협력하고 그 안에서 의견들을 갖다가 도출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눔 공유센터가 있거든요. 새로 개장을 성수지행이라는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조합원 내 속에서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서 나눔공유센터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성수동에선 어린이도 도시재생 교육생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인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성수동의 특별한 사연 만나보시죠. 저기가 어딘가요, 위원장님? 서울숲
옆에 있는 아틀리기, 지금 현재 아틀리기엘입니다. 조용한 변화 아닌 것 같은데 네. 작은 변화, 뻑적지근한데요. 대단한 변화, 막 시끌벅적한 변화 같은데요. 지금 뭐 평상을 좀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들게 된 이유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는 그 평상이라는 게 네.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네, 모여서 이야기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거주 문화가 바뀌면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평상이 공동체 회복하는데 가장 큰 공간이라고 생각으로다가 저 평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유 시설이죠. 그렇죠. 앵커. 고구마도 네. 따먹고 뭐 이렇게. 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이런 가드니? 정원 만들기? 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좀 그 낡고 칙칙한 낡고 그 낡은 그런 붉은 벽돌의 공간을 갖다가 화사한 골목으로다가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꽃길을 갖다가 화분을 심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벽화가 마을 분위기를 확 바꿔놨겠는데요. 네. 어떻게 변화가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14년도에는 벽화와 꽃길을 조성하는 데에 저력을 다했죠, 성수동이. 예, 그래서 도시재생이 들어오면서 다시 업그레이드되는 산업화 내지는 기술직으로 의해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만세! 와, 그런데 성수동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네. 상점벽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거. 예.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김남문에서 정우성으로 바뀐 느낌? 네. 그렇게 또 뭐 김남은 씨도 훌륭하신데. 그래? 아이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네, 많이 어렵고 네. 힘든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재생에서 가장 큰 특징이 공동체 회복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노력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서 서서히 골목이라는 이 공간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다가 바뀌는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생이라고 하는 게 뭐 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과 이웃되는 것들의 활동들 조금씩 내가 사는 곳이 변화되는 것들에 동참하는 것 그것들이 이제 재생이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렇게 공동체 운영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축제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성대하게 잘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성수동에서도 마을 축제, 뭐 거리 축제 이런 것도 그럼 아주 그냥 막 성대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셨나요? 꽃길을 걸어요가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데요. 네. 이틀 동안 5만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라면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큰 행사죠. 그럼요. 예. 어마어마한 행사죠. 예, 이 행사를 주민이 주도하고 계획했다는 거. 무도 프로그램 내지 참여하는 네. 모든 그 출연진들도 전부 주민들이 어린아이들 패션쇼라든지 네. 이러한 것으로 통하여 모든 주민들이 아울러서 한마당을 열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패션쇼 하면 우리가 모델로 한번 나가겠죠. 중량감 있는 모델로 빅사이즈 모델. 예, 네. 네, 그런데 제가 성수동 도시재생 좀 눈여겨봤던 거는 다른 지역도 다 이게 도시재생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수동은 그런 것들이 좀 특화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 진행할 때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점들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그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갖다가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다가 많이 네. 주민공무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 주민공무 사업을 갖다가 자녀를 위한 주민공무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자녀가 함께하게 되면 부모가 같이 하게 그렇죠. 되고 또 어르신들이 같이 하게 되는 3대에 걸친 네.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공무 사업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을 하셔서 네. 네. 어떤 공간에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동네 만들까?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성수동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을의 어떤 변화, 눈에 띄는 변화가 드디어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 전에는 사람이 안 살고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가졌던 것이 이제는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의 변화. 이것이 우리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네. 묻어나오는 것. 주민분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묻어나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 그에 덧입혀서 참 자연도 좋고 네. 또 중공업 지역이라 일터도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의 아카데미 교육과정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성수동에는 여러모로 문화가 이루어졌고 또 지역 발전에 모든 생활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또 이제는 아주 핫한 카페라든지 멋스러운 공방이 만들어져서 지나갈 적에 우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마을의 크고 작은 변화로 성수동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과연 성수동 사람들에게 마을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에겐 낯선 곳, 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열린 공간이다. 축복을 갖다 준 동네야. 새로운 기회? 장인의 숨결이 가득한 수제화 구두거리를 지나면 또 다른 땀과 열정이 넘치는 소셜벤처가 존재합니다. 구두를 대표해서 자네들도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찾아왔어. 그러듯이 구두하면 나를 찾아. 인터넷 치면 내가 나와. 수제화는 내 전부고 내 인생이야. 나는 이게 즐거워서 배웠어. 이렇게 땅바닥에서 그냥 가죽 깔고 자면서 배웠어. 추워서 막 떨면서. 그거 시켜서 하면 난리 났지. 근데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만드는 게 좋아. 1시간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 있어. 커피 먹으려고. 이야, 시원한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5km 내가 서서 그 커피를 먹어봤어. 그 뭔가 새로 나왔다는 걸 접해보는 것은 내 구두에다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걸 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꼭 맛도 보고 쫓아도 가보고 그래. 축복을 갖다 준 동네야. 어떤 성장을 하고 싶은 소셜 벤처나 혹은 임팩트 조직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헤이그라운드는 체인지 메이커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코워킹 커뮤니티고요. 여기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떤 그 소속감이 굉장히 큰 어떤 지지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헤이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나 혹은 뭐 성장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여가 생활이나 여행 상품을 호스트가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액티비티 플랫폼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창업을 할 때 한 가지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되게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서 약간 가짜 감정일 수 있거든요. 연애할 때도 이렇게 차일까봐 두려워서 시작 못하고요. 그냥 하면 되죠. 뭐. 저희가 지금 가입자 수가 한 80만 명 정도? 그리고 주로 직장인 20, 30대 분들이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여가라고 하는 거는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가 다 여가기 때문에 학생부터 해서 뭐 직장인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분 있고 다들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정말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여가를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일 최종적인 목표죠. 저에게 성수동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고요. 러브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전쟁터다 나왔다가 들어갈 때 오늘은 좀 많이 깨졌다. 오늘은 좀 이겼다. 정말 이거 성수동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공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어떤 산업 기지로서 어떤 부분도 남아있고 새롭게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서 어떤 분위기도 남아있는데 이 두 분에게 성수동은 한마디로 어떤 공간입니까? 삶의 구도가 다 갖춰져 있는 성수동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삶의 구도가 완성된 공간이다. 네. 네. 신비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공간. 네. 매일매일 새롭게 트렌디한 변화가 어울려지고 다시 자생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활력이 있는 막 공간이네요. 네. 자, 근데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진짜 이때는 내가 힘들긴 했지만 보람찼었다. 이럴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격증도 취득하고 네. 또 성수지행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을 만들어서 불이웃 돕기에 나눠주기도 네. 하고 이제는 브랜드화되어서 인터넷 판매 또 이러한 제조 성수동 초콜릿. 네, 성수동 초콜릿이 수제화 초콜릿입니다. 네. 예,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나눠줄 때에 그 기쁨이 참 좋았습니다. 네. 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베풀고 선물하고 네. 너무 좋다 진짜. 주민들 스스로 이제 자치를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저희들이 그걸 다 만들고 또 캐스도 또 그림도 또 브랜드 네. 마크도 미리 선정 케이스? 케이스 예. 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주문해서 먹겠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 때문에 마을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그냥 네. 확 됐습니다. 변화가 확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의 어떤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겠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즐기고요. 네. 많이 볼거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뭐 주거로 인해서 자산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갖다가 많이 얻었다는 게 그 삶의 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 우리 코디님께서 이제 좀 뭐랄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없죠, 이런 예. 카피를 어떻게 써 진짜. 네.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이게 오래 가면 좋을 텐데 네. 하나 막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가 성수동에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막 이제 상가 내몰림이라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간에 만들어왔던 것들이 조금 위축되거나 어려운 지점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은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될 거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다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갖다가 자치구 최초로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협약을 갖다가 조례로서 제정하고 네. 그걸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 협약을 갖다가 맺고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을 억제하면서 상권을 갖다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비책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안심상가 같은 것도 좀 만들었다라고 하던데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8층 규모의 안심상가가 저희 성수동에 건립이 돼 있고요.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청년 작가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다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임차인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상가를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해서 이 일종의 임대주하고들의 상생 협약,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안심상가 같은 걸 만들어서 입주를 좀 해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위원님, 예. 성수동이요 정말 핫한 동네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19살 때 성수동에 살았었거든요. 계속 거기서 근데 살았어야 위원님은 되는데 도대체 서울 시내 안 살아본 데가 어디예요 진짜? 삶이 좀 그렇게 좀 팍팍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슨 돈가수 서가수기야 완전히. 아니 이미 굉장한 동네가 됐습니다. 성수동. 그 앞으로 도시재생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기반의 커뮤니티는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분들이 성수동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문화와 주민의 연계된 사업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시 재생의 큰 틀 안에서 그 코디님과 위원장님이 각각 이루고 싶은 2020년의 어떤 목표 이런 게 있습니까? 요거 하나는 꼭 한번 요건 내가 좀 이뤄보겠다. 해봐야겠다. 예, 뭐 이런 거. 예, 네. 예, 2020년도에는 주민 협동조합이 지금 약 한 70명 정도 조합원으로 네. 들어와 있는데 200명을 확보를 해서 200명 확보. 3배 이상. 예, 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각 부서에서 네. 다 활동 영역을 넓혀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그 가족들이 추억을 담는 어떤 사진전이나 네. 그림 그리는 대회를 갖다가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다시 한번 해맑게 웃는 네.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고 싶습니다. 두 분 다 그 목표 이룰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 뭐 오늘 말씀하신 거라든가 뭐 역량 이런 걸 보면은 그 조합원 200명 돌파. 제가 보기 2,000명 돌파할 것 같은데. 아마 성수동은 이제 도시재생이 1막 정도가 이제 정의된 거잖아요. 이제 이 기반 위에서 2막으로 네. 넘어가야 되는데 꿈꾸시는 거, 기획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낡았지만 어딘가 트렌디한 멋이 뿜어져 나오는 성수동. 마을 곳곳 독창성을 간직한 공간들의 주민의 애정어린 관심이 담기면서 성수동은 트렌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마을이 됐습니다. 성수동처럼 오래된 도시, 여기에 주민의 애정어린 공동체 활동이 더해진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더욱 살고 싶은 마을이 아닐까요? 마을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확인한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